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뭉치. 바로 블루베리와 호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둘 다 뭐랄까, 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고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효능 나열하는 거 말고요. 이 좋은 식품들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조합은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건강 건강정보 똑똑하게 챙기고 싶으신 바로 당신을 위한 핵심 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네, 블루베리라고 호두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으로 즐겨 드시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식품들을 그냥 단독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이게 그 효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조합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영양소 흡수율 문제도 있고요. 성분 간의 시너지 효과, 또 때로는 서로 막 반미하는 작용까지. 단순히 좋다는 정보를 넘어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블루베리부터 시작해보죠. 저도 참 좋아하는 과일인데 솔직히 그냥 맛있어서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블루베리가 슈퍼푸드계의 완전 대표주자가 된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핵심 성분이 뭔가요? 바로 그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네, 이 자료들 전반에서 블루베리 효능의 핵심으로 이 성분을 딱 지목하고 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우리 몸에서 그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몸이 녹쓰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마치 쇠가 녹슬듯 우리 몸도 산화되는 거죠.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과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크게 5가지 효능을 강조하는데 첫째가 암과 치매 예방이에요.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루 권장량으로 한 30알 정도, 그 정도를 제시하고 있네요. 하루 30알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양인데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가 암이나 치매 예방에 이어진다는 거군요. 또 다른 효능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 그 GI 지수라고 하죠. 이게 53으로 낮은 편에 속해요. 혈당 지수요? 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섭취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맛 때문에 과일 섭취를 좀 걱정하시는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거죠. 혈당 지수까지 고려해서 봐야 하는군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정보인데요. 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안토시아닌 덕분인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 눈 건강 증진이 꼽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포도의 30배에 달한다고 해요. 30배요? 와! 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여기에 이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같은 다른 영양소들이랑 같이 작용해서 시력 개선은 물론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눈의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눈 주변 혈관의 노폐물 제거를 돕는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포도의 30배라니 눈 건강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정말 솔깃할 정보네요. 네 번째 효능은 심혈관 쪽인가요? 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미세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현대적인 환경 문제로 인한 체내 염증 반응 완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세먼지요? 네,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하고 또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어떤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30알 정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체내 염증 걱정 많은데 블루베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마지막 5번째 효능은 피부와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5째는 피부 건강이에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C랑 안토시아닌이 피부 탄력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을 돕고요. 자외선이나 공해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톤 개선이나 잡티, 여드름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항산화 효과가 피부 노화 방지에도 기여하는 셈이고요.
이야, 정말 팔방미이네요, 블루베리.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최악의 조합으로 먹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네, 자료에서는 주의해야 할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방법일 텐데 바로 우유와의 조합입니다. 우유요? 아, 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이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 특히 그 중요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고 설명해요. 방해한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 때 거의 항상 우유 넣었는데요. 완전 잘못 먹고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최소 3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먹거나 아니면 우유 대신 다른 음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나 아니면 좀 이따 나올 좋은 궁합인 바나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거죠. 또는 유당이 없거나 적은 식물성 우유, 예를 들면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 같은 거요. 그걸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런 대체 우유들은 유당 문제가 없으면서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고 칼로리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유당 불내증이 없더라도 영양 흡수를 생각하면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아, 이건 꼭 기억해야겠어요. 두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비타민 C를 파괴요? 네. 비타민C 섭취를 기대하고 블루베리를 먹는데 오이랑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섭취해야 할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차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효소가 비타민을 파괴한다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이도 조심해야겠고 마지막 최악의 궁합은요? 셋째는 파인애플입니다. 두 과일 모두 산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아, 산도. 네. 그래서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해서 속쓰림이나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게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에요. 이건 역시 약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아, 이건 산도 문제군요. 정리하면 우유는 흡수 방해, 오이는 비타민 파괴, 파인애플은 위 자극. 와, 원리가 다 다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반대로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인 조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료는 최고의 궁합 3가지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네, 바나나의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아까 우유가 흡수를 방해했던 것과는 정반대 효과죠. 바나나 자체도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포만감을 주면서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이니까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오, 바나나. 아까 우유 대안으로도 나왔었는데 흡수율까지 높여준다니 정말 최고의 파트너네요. 스무디 만들 때 우유 대신 바나나랑 오트밀크, 블루베리 넣으면 완전 완벽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조합을 권장해요. 무가당 요거트랑 같이 샐러드로 먹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랑 함께 스무디로 즐기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이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요? 일반 요거트랑은 다른가요? 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고요. 유산균도 풍부하죠. 블루베리 항산화 효과에 그릭 요거트의 풍부한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더해져서 장 건강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간식으로 함께 먹으면 아주 훌륭한 조합이라는 거죠. 단백질이랑 유산균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것도 참 좋은 조합이네요. 마지막 최고의 궁합은 뭔가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같은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하고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뇌세포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뇌 건강에 특화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딱 다음 주제가 호두네요. 뇌 모양을 닮아서 뇌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방금 블루베리와의 조합에서도 뇌 건강 시너지가 언급됐고요.
자료들에서는 호두의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호두 역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죠. 자료들에서는 특히 세 가지 효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예방 및 뇌 기능 개선입니다. 호두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랍산,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신들의 음식으로 불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하루 권장량으로는 3알 정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3알, 블루베리 30알이랑 같이 기억하기 쉽네요. 뇌기능 개선 외에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뇌경색 및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 지방의 약 70%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0%나요? 네, 특히 리놀렌산과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혈관격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관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혈관이 막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시 하루 3알 정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뇌 건강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와, 불포화 지방의 힘이 대단하네요. 세 번째 효능은 뭔가요? 세 번째는 몸속 염증 제거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하고 더불어서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이 다양한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염증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죠. 호두도 정말 강력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호두 역시 피해야 할 조합이나 주의할 점이 있겠죠. 블루베리처럼요. 이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세 가지 주요 주의점을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의외의 조합일 수 있는데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요? 네, 특히 호두 멸치볶음이라는 반찬 정말 흔하게 먹잖아요. 네, 밑반찬으로 최고죠. 그런데 호두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멸치의 풍부한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피트산은 식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영양소인데 몸속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헐, 호두 멸치볶음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뼈 건강 생각해서 멸치 먹는 건데.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조합보다는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를 볶을 때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이나 아니면 철분이 칼슘 흡수에 시너지를 내는 풋고추와 함께 볶는 것이 영양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풋고추의 비타민 C 역시 칼슘 흡수를 돕고요. 호두는 그냥 따로 간식으로 섭취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멸치 풋고추 볶음. 아,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봐야겠네요. 피트산이라. 처음 듣는 성분인데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산패된 호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건 조합의 문제는 아니고요. 호두 자체의 상태에 대한 건데요.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공기, 빛,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산패된 호두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요? 네,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입니다. 그냥 맛이 좀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와, 그럼 산패된 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가장 확실한 건 냄새입니다. 기름전내나 눅눅하고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 먹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한다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맛이 이상하거나 겉모습에 곰팡이 같은 반점이 보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호두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봉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하며 가급적이면 대용량보다는 소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건강 생각해서 먹는 호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와,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호두 강정입니다. 달콤하고 바삭해서 간식으로 인기가 많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나 물엿이 문제입니다. 아, 설탕. 네, 이건 혈당을 급격히 높여서 당뇨나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또
강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요. 첨가되는 방부제 등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간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생호두를 소량의 꿀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건강해 보이는 간식의 함정을 조심해야겠네요. 주의할 점들을 잘 알았으니 이제 호두의 효능을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까요? 네, 자료에서는 4가지 좋은 조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이요? 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하고 꿀의 천연 항균, 항염,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특히 꿀은 기관지 건강에도 좋아서 목이 좀 칼칼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호두랑 꿀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호두와 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조합이네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식이섬유인 팩틴은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좋죠. 여기에 호두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 개선과 당뇨 예방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과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랑 호두 몇 알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랑 호두, 정말 간편하고 든든한 아침 조합이 되겠네요. 세 번째 조합은 좀 의외의 것 같은데요? 시금치.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맞아요. 좀 의외죠. 시금치는 엽록소, 엽산,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 항암 효과와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녹색 잎채소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런데 시금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호두가 완벽하게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조절, 항암, 눈 건강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합이라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호두 된장 시금치 무침이라는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제안하고 있더군요. 호두 된장, 시금치 무침이라 된장에 발효 성분까지 더해지면 정말 건강나물이 되겠는데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조합은 뭔가요? 네 번째는 앞서 블루베리와도 좋은 궁합이었던 바나나입니다. 아, 또 바나나군요. 예,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랑 호두의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영양적으로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해요. 특히 자료에서는 바나나, 호두, 그리고 우유 대신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 여기에 식이섬유 보충을 위해서 약간의 올리고당을 넣고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칼로리 부담은 적으면서도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건강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블루베리와 호두, 이 두 슈퍼푸드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건강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조합의 중요성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성분이 다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우유의 유당, 호두의 피트산처럼요. 특정 효소가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우유의 아스코르빈아제, 산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파인애플처럼요. 반대로 서로의 효과를 막 증폭시키는 시너지, 블루베리 플러스 바나나 견과류, 호두 플러스 꿀, 사과, 시금치 등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들을 확인했죠. 단순히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을 넘어서 이런 식품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호두라는 특정 식품의 조합에 집중했지만 이 원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다른 습관들이나 매일 접하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 이것들을 각각의 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조합될 때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 어떨까요?
개별 정보의 나열을 넘어 관계와 맥락 속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꼭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